네, 반갑습니다. 돈 되는 주식TV입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요. 폭락이 또 오던 말던 AI 반도체 이 기업은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2월에 무섭게 오를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바닥에서 앞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섹터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종목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돈 되는 주식TV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일 신고가 불붙은 미국 AI 반도체주 어디에 투자할까라는 내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의 주가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AI라는 그 산업의 혁명,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AI 혁명에 따라서 이제 산업에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많은 컨텐츠들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끊임없는 수요에 따라서 오히려 시장은 무너지더라도 이런 성장주에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처럼 훨씬 더 많이 몰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아닌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I 관련주들만큼은 좋은 그 성장주로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고 좋은 시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AI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물론이거니와 AI 장비주들까지 부각을 받고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 AMD 같은 기업들, 보드컴, 슈퍼마이크로컴퓨터 이런 기업들, AI 관련주, AI 반도체 장비주 이런 종목까지도 다 부각을 받고 있어요. 최근에도 샘 올트먼이 또 방안에 대한 내용들과 현재 TSMC와 접촉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기존에 잘 나가던 IT 전자 기업들과의 기존에 이제 뭐 새롭게 기라성처럼 등장하는 그런 신성들과의 연계 이런 걸 통해서 좀 무제한적인 그런 시너지가 나오는 거 아닌가. 현재 여전히 그 AI 열풍의 끝은 알아보기가 어렵다. 기존의 IT 열풍, 인터넷 열풍도 마찬가지였었지만은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였었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도 AI는 생산성을 확실하게 끝내주기 때문에 기존의 네트워크를 연결했던 것과는 확연히 차원이 다른 부가가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어떤 연결의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생산의 관점에서 확실히 바뀌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겠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 결국 생산과 소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얼마나 벌고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내가 이 자본주의에서 어떤 다채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생산이라는 관점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로봇이랑 AI가 대체해 주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이나 우리가 더 유익한 소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완벽하게 바뀌어지는 기존엔 스마트폰이 생기고 인터넷이 생긴다고 해서 내 생산과 소비가 그러니까 형태가 바뀌지만 이 비중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산을 더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는 인간의 삶의 패턴까지 바꾸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제대로 된 산업혁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그에 따라서 관련된 ETF 뭐 이렇게 당연히 수익이 잘 날 수밖에 없고 뭐 국내외 기업 할 거 없이 여전히 관련주들 뭐 꾸준하게 AI 개발하는 기업, AI 장비주들, 나아가서 소프트웨어와 IP까지 AI를 개발해서 만드는 컨텐츠까지 미디어 회사들, 데이터 회사들, 뭐 그 AI 데이터를 또 다시 한번 또 라벨링을 들어가는 뭐 이런 형태로 최종 수혜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훈풍으로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증시가 좋아요. 최근에 일본의 상승세는 굉장히 좋은데요. 니케이 지수가 그동안에 수많은 디플레이션도 있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들을 이제 일본에서도 좀 경험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어떤 원동력이 뭐였다? 바로 AI 반도체였다. 그래서 이제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 뭐 버블 경기의 이후에 이 당시 버블은 도쿄 땅 하나로 도쿄 부동산 그 시가총액으로 미국 전체를 살 수 있었던 그만큼의 도쿄가 엄청나게 그 플라자 합의 전까지는 엄청난 전성기를 기록을 했었고요. 예, 통화적으로 엄청나게 불리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그때 버블이 꺼지지 않을 만큼 그만큼 또 그 버블이 대단했다라는 거고 그게 언제였다? 1990년 2월이었다. 그 뒤로 계속 내려왔고 최근에 다시 올라오면서 이제 신고가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뭐 이거는 뭐 AI 훈풍도 있겠지만은 뭐 아베노믹스도 이게 한몫을 하는 거고요. 결국에 이게 다 뒤집은 거고요.
제가 매크로 자꾸 얘기하는데 아무튼 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세가 이제 노무라 증권 관계자에서는 이렇게 투심이 많이 살아난 이유가 반도체 관련주로 칭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뭐 소부장 관련해서 뭐 기계부품 장비 관련해서 굉장히 사실 강자예요.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고 원자재를 가공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과거에 이제 화이트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일본의 어떤 기술들을 싸게 쓸 수 있고 부품들을 싸게 쓸 수 있는 소재들을 싸게 쓸 수 있는 이유가 그 화이트리스트 때문이죠. 그걸 한번 해제한다고 했다가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국산화에 나섰고 뭐 성공한 것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되는 건데 여전히 일본이 이런 부분에서 뒤처지는 게 절대 아니고 반도체에 여전히 패권을 가지고 있다. 뭐 지금 현재로서 뭐 생산을 종합 반도체 기업이 일본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여전히 패권은 소재 부품 장비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만큼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뭐 도쿄 일렉트론이나 이렇게 관계된 기업들이 좀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AI 관련해서도 일본은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더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많이 분석이 되고 있고 첨단이 약할 것 같으면서도 극첨단으로 가게 됐으면 또 그런 천재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뭐 후지츠 같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업들도 있고요. 뭐 여러분들 또 아시는 기업은 소프트뱅크도 있죠. AI 빼면은 AI 했을 때 이 기업을 뺄 수가 없는 거고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고 그만큼 AI와 반도체 관련해서 패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트만 방한 소식에 SK하이닉스가 이제 52주 신고가 3분기 실적 좋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기저효과 딛고 계속해서 상승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세계 최초 AI 폰을 내면서 AI 훈풍을 기반으로 해서 8만 전자까지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화할 거 없이 AI만 붙었다 한다고 한다면 주가가 신고가 아니면 적어도 상승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 살짝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AI 훈풍 당연히 알겠는데 좀 이제 부담스러운 주가 형태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라는 것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됐을 때 피로도가 쌓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피로도도 피로도겠지만은 결국 뭐예요? 이식 매물이에요. 기존에 내가 저점에서 산 사람들이 주가가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겁니다. 플러스 2%만 되면 팔고 싶고 5%만 되면 팔고 싶고 10%만 되면 팔고 싶고 20% 아니면 내가 또 중장기 투자자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3, 40% 가면 와 이거 내가 1000만원 투자했는데 300만원 번 거 아니야? 하면서 팔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그만큼 올라가 됐을 때는 좀 이제 눌림목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이식 매물들이 차익 실현 매물로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될 수 있겠다. 그럼 우리가 AI나 AI 장비주나 반도체만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파생받을 수 있고 부각될 수 있는 섹터를 투자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슈가 되는 섹터가 이제 뭐 바이든 가짜 전화 같은 이제 딥페이크 AI를 활용한 문제점들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고가로 쭉쭉 치고 가고 성장에 대한 스토리만 나올 때는요 주가가 좋은 내용들만 많이 나와요. 하지만 이렇게 가면서 이제 슬슬 눌리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이제 또 악재가 터져 나옵니다. 계속해서 호재만 부각되고 성장에 대한 내용만 부각되다가 결국에는 다시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피로도가 쌓일 때는 슬슬 악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딥페이크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선거인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미 뭐 그 경선부터 굉장히 전세가 집중하고 이번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2차전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다 보니까 이미 주목하고 있는데 바이든 가짜 전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를 담은 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AI로 만들어서 또 AI로 전화를 걸어버리는 거죠. 이런 거는 만들기 너무 쉽죠. 조 바이든 목소리의 소스가 너무나도 전 세계에 많이 깔려있고 유튜브만 해도 얼마나 많이 깔려있겠습니까? 그거 AI 학습시켜다가 바이든 목소리 만드는 거 일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AI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너무나도 하기 쉬운 일인데 이런 통화가 돌아오게 된다면
또 미국의 리터러시, 그러니까 이제 문해력이나 이런 낮은 지능 낮은 분들 많아요, 미국에도. 그런 분들이 들었을 때는 분명히 어떤 혼선을 줄 수 있고 어떤 대선의 결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범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일단 기사에 따르면요, 최근에 자신의 실수 장면이 담긴 비디오를 딥페이크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트럼프는. 그리고 불륜 장면이 담긴 영상을 딥페이크로 치부한 대만 공무원의 내용이 소개됐다. 지금도 사실 일반인들도 이런 문제들이 터졌을 때, 본인의 실수가 드러났을 때 이걸 딥페이크라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는 많은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대선 주자들, 공무원 같은 사람들도 본인의 잘못을 딥페이크라고 말하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돼요. 예를 들어서 뭐 CCTV의 증거가 어떤 범죄에 대해서 증거로 채택을 해야 되는데, 뭐 범죄자들이 거짓말하기 쉽지 않습니까? 뭐 어차피 진술만 하면 되는 건데, 그 CCTV 영상만이 그 사람이 범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만약에 증거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이 CCTV가 그 딥페이크로 저거 한 거다, 딥페이크로 만들어낸 거다, 범죄를 만들어낸 거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 이게 정말 진실을 파악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이 증거 채택주의인데 법은 이 증거를 얼마든지 100% 진짜 증거보다 더 리얼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딥페이크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결국에는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진실이라는 개념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이슈가 뭐다? 바로 AI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오픈 AI에서는 대선에서 챗봇을 처음으로 차단하는 사례가 나왔어요. 가짜 정치인을 막으라는 그런 현재 사명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슈퍼선거예요. 2차전, 미국에서는 2차전으로 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미국 대선 대통령이 한 번 연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해에선 당연히 더 주목을 받는 거고, 슈퍼선거, 미국 대선이 진행이 되는 건데, 이런 걸 사전 차단하려는 내용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딘닷봇이라는 걸 개발한 델파이 계정을 중단을 시킨 겁니다. 이런 하원 의원이 이제 뭐 경선에 나갔을 때 아예 그냥 리얼하더라도, 이게 진짜라고 하더라도 정치 운동 자체에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진짜인지 알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나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민주당 대표 그 이재명 대표와 경선할 때 실제로 AI로 활용된 거를 활용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신기술에 친숙하고 첨단 기술에 친숙한 그런 대통령이라고 인식을 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줬는데, 이게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 이런 단점들이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 뭐가 있냐면 그냥 GPT 가지고 악성 코드를 만들어 버려요. AI로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고 우리가 편하려고 하는 건데 그냥 불법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사이버 보안이다. 지금 AI 개발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보안부터 확실하게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AI 악용된 해킹 클라우드 보안을 5대 위협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웜GPT, 챗GPT의 다크웹 버전, 실제로 챗GPT를 지금 현재는요, 나름대로 폴라이시를 통해서 불법이나 이런 내용들을 통제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사용자들이 쉽게 뭐 바이러스나 이런 어떤 뭐 해킹 프로그램들을 만들거나 이런 걸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명예훼손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최대한 차단을 하는 걸로 디벨롭들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기 GPT, 다크웹에서는 이 챗 GPT의 제한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미친 듯이 들어가서 그런 AI들이 이제 악성 코드를 만들어내고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건데, AI를 오히려 또 적용해서 이런 보안을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하이브리드 환경에서는 보안이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AI를 통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클라우드 등 복잡한 업무 환경에서도 보안 위협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솔루션, 그리고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다. 이제 보안이 강조되는 시기라고 이제는 인식할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런 AI 가짜 목소리 얼굴, 그만큼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이런 보이스피싱 같은 문제가 대두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미국 서부의 한 매장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피츠 제럴드가 딥보이스에 당한 겁니다. 딸이 납치되었고 비명 지른 소리를 듣고 협박범의 요구대로 현금 인출하려고 은행 달려갔는데 전화 통화하면서 계속 이동하는데 딸의 문자를 그때 받은 겁니다. 그래서 딸이 아님을 알아챘는데 가짜 목소리로 정교하게 조작한 거예요. 딸아이를 보호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젊은 사람들은 SNS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딥보이스를 만들 만한 충분히 소스가 나온다라는 거고, 이거를 가공해서 딥보이스를 만들게 됐을 때 실제로 모성애, 부성애를 활용을 한 범죄가 진행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런 부모들은 다 바로 은행 달려가서 은행 예금 출금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야. 타이밍이 우연하게 맞아서 그랬겠지만 이게 안 됐었을 땐 전 재산이 다 털릴 수도 있었던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었고, 목소리가 똑같으면 어떤 부모라고 하더라도 이 범죄에 당할 확률이 99.9%가 될 수 있다는, 이걸 언제 그 순간에 이거 딥보이스 범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실제로 사기 당하는 사람들요, 의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사기 당해요. 뭐 몇십억 사기씩 당했다는 기사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 실제로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면 오히려 엘리트일수록 사기도 더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 왜냐? 사기라는 것은 로직만 넘겨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로직이 됐을 때 딸의 전화를 받았어. 돈 달래. 이러면은 뭐 의사, 판사, 검사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만큼 AI의 딥보이스가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더 집중해야 돼요. AI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집중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딥페이크, 이제 가짜 동영상도 마찬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거를 조작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두고 그 사람이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막 딥페이크로 만들어 버리게 됐을 때 뭐 그걸 다크웹에다 뿌려버릴 수도 있고, 뭐 연예인들도 딥페이크 영상으로 또 곤욕을 예전부터 겪었죠. AI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전에도 뭐 이제 뭐 기사로 항상 접할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런 게 연예인들도 타겟이 정말 많이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보안 기술들이 많이 좀 증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문제들은 이제 가짜 앱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픈AI가 최근 선보인 AI판 그 앱스토어가 나왔죠. 거기에 네이버, SK텔레콤, 업스테이지, AI 서비스처럼 보이는 앱들이 버젓이 등록되어 있다. 이게 우리나라의 스토어였으면 충분히 이 컨트롤 됐을 겁니다. 어떤 등록이나 허가가 빡세기 때문에. 하지만 글로벌 플랫폼에 갔을 땐 그런 거를 모두 다 제재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능은 없어요. 그리고 또 정관계랑 이게 다 국가와 협력도 다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 플랫폼, 뭐 점이 들어간 X, A다 이런 거를 써서 여기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뭐 계정 로그인 같은 걸 유도해서 또 다른 해킹을 양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AI, 지금 짝퉁 AI에 여기다가 이런 부분에 국내 기업들이 타겟이 될 수 있다. 미국 기업은 잘 컨트롤 될 겁니다. 잘 알 거니까. 근데 국내 기업들은 심지어 뭐 네이버나 이런 기업들이 본인 거를 모니터링 하기가 또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뭐 챗GPT 스토어밖에 없지만은 다른 스토어들이 늘어나게 됐을 땐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거를 또 쉽게 AI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쉽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게 뭐다? 등록하니까 제네시스 AI라는 동일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만들기 쉬웠다라는 거고 뚫기가 쉬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는 AI 보안 시대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를 손잡고 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클라우드 협력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사이버 보안 분야를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지만은 뭐 AI가 올라갔듯이 이제 보안주가 다시 주목받을 때는 당연히 보안주의 주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고, AI 보안 수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사이버 공격도 AI 발달로 가능했기 때문에 이 사이버 공격이 훨씬 더 쉬워졌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보안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핵무기를 하나 쏴요. 그럼 핵 우산을 만들기 위해선 그거에 10배, 100배 들어가는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미사일 하나가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건 너무나도 쉬운데, 그걸 막기 위한 보안 방어를 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 방어는 해킹의 몇
배 몇 제곱에 대한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AI가 발전한다고 했을 때 보안에 대한 그런 역할론이나 투자라든지 돈이라든지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부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보안주에서도 이제 AI를 좀 이제 눌림목 구간 나올 때 보안주를 이제 모아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글루 같은 기업들은 이제 MS 애저 파트너 같은 이런 레퍼런스가 확실한 보안주들은 이미 주가가 스타트를 끊어주기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보안을 제대로 하면서도 레퍼런스가 확실한 기업들이 투자로서 좋을 거라 보고 있고요. 첫 번째 기업은 이제 바로 신스웨이입니다. 최근에 스펙 상장한 기업이고 현재 주가 바닥권에 있고 차트는 나중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챗GPT AI 악용한 사이버 보안, 이게 삼성 SDS 쪽에서 이제 말한 거고 삼성 DB 보안 관계사이기 때문에 신스웨이를 여러분들 좀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삼성 SD에서 이렇게 말했을 때 국내 최초로 DB 암호화 분야에서 CC 국제 공인인증 받은 회사가 신스웨이예요. 그리고 모 회사가 XM인데 삼성 반도체 공장 ARM 솔루션이나 DB 모니터링 솔루션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과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DB 보안 제품 개발하고 DB 접근 제어 담당하는 페트라 사인 암호화 솔루션,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이 어디다? 바로 신스웨이고, GS 인증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아서 기술력과 어떤 그런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한 기업이 신스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기업으로는 라운시큐어고요.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에도 보안해서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공식 파트너가 라운시큐어이기 때문에 또 이 기업도 미리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기반의 인튠을 갤럭시 기기에 탑재를 했는데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인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내재화 작업, 이게 왜 필요하죠? 앞으로 온 디바이스 형태에서도 잘 작용이 돼야 되기 때문인 거고요. 녹스 보안 솔루션에서 MS 인튠 제공을 협력을 했는데 내재형으로 별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인튠 제공하게 되면 이제 어디서든 이제 온 디바이스에서도 해서 여러 고객사들이 적용할 전망. 현재 녹스 공식 파트너사가 어디다? 라운시큐어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삼성전자까지 레퍼런스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 라운시큐어도 바닥권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협력을 해왔어요. 삼성 얼라이언스에서 진짜 찐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삼성을 말씀드렸는데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보안의 시대를 열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한싹이라는 기업도 보시면 좋은데, 앞으로 이것도 차세대로 많이 주목을 받을 망간 자료 전송 기능, 그러니까 망간 자료 그 전송 이 보안 분야에서는 한싹이 1위예요. 그래서 지금 또 이슈가 되는 게 망분리 규제 완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인트라넷 쓰시는 회사들 많을 겁니다. 인트라넷 집에 가서는 로그인이 안 되죠. 지금 망분리가 뭐냐면 이렇게 인트라넷과 그 온라인을 좀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물리적 망분리가 100% 안전하거나 완벽한 보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트넷만 쓴다고 해서 뭐가 그게 안 뚫리는 게 아니거든요. 군도 다 인트라넷인데 군 전상만도 뚫리잖아요. 그러니까 인트라넷이라고 해서 어차피 더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분리 어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이런 데서는 망분리를 필수적으로 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규제가 완화돼. 왜냐면 이게 어차피 내부망 인터넷망 나눈다고 무조건 보안 좋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인데 내부에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했을 때 내부 자료들을 봐야 되는데 그럴 때 되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완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고, 이제 매수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싹 같은 이렇게 망이 내부망 외부망 이런 접근에 대한 보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한싹이에요. 이게 당연히 클라우드에서도 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내부망을 클라우드로 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해서 이제 원천 기술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KT, 구글, 네이버 클라우드, 삼성 클라우드, 카카오 클라우드 뭐 다 여기 기술 제휴되어 있는 기업. KT랑 제휴하고 있고, AI 기능 활용해서 악서 코드, 메일 차단 서비스도 제공하는 기업. AI에도 관련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싹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종목이 이제 이글루였죠. 이글루가 이미 주가 출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총 800억대이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 이제 추세 턴이거든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이런 과열 구간에 있는 부분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좀 대장주로서 흐름을 체킹하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시총 1000억대 미만이라 여전히 또 부각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건 칠스웨이 최근에 상장을 했고 시총 400억밖에 안 되는데 유통 물량이 25%밖에 안 돼. 이런 기업들은 바닥권에서 얼마든지 슈팅 가능성이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현재 시총이 400억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볼만한 기업이고 삼성전자 그 얼라이언스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라온시큐어예요. 오늘도 거래량 많이 들어갔고 기존의 물량들 소화했고 정배열 전환해가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수급 들어왔던 이력들이 있고요. 주봉 보다시피 월봉 보다시피 충분히 바닥권에서 이제 막 턴을 준비하고 있고 주가 상승을 준비하고 있고 에너지 충분히 몰렸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에서 공략했을 때 기존 고점 라인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목표가 2배 이상 잡아볼 수 있는 기업이 라온시큐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말씀드린 망간 보안 관련해서 는 이제 한싹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근 상장에서 주가 바닥 유지하고 있고 여기도 시총 900억대입니다. 근데 여기도 유통 물량이 30%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도 얼마든지 바닥권 급등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길게 보셔도 충분히 바닥권에서는 메리트 있는 가격에서 중장기 성장, 구조적인 성장을 보셔도 좋을 만한 기업이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돈 되는 주식 TV는요 여기 실시간으로 제가 실시간 라이브 종목들 정보들 교육 자료들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워낙 트렌드 있는 정보를 지금처럼 다 바닥권에 있을 때 알려드려서 이렇게 빠르게 상승 나오는 정보들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트렌드 있는 정보가 결국 단타인 거고요. 단기 스윙인 거고 데이 트레이닝 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단타 좋아해, 스캘핑 좋아해 이런 거 절대 없는 거고요. 주식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항상 바닥권에서 기대 수익률이 큰 종목, 손익비가 높은 종목들을 공략해야지만이 여러분이 안전하면서도 수익 극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바닥권에서 접근하실 분들 실시간으로 또 정보를 받으실 분들 제가 보시다시피 공부하느라 바빠서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자료를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100% 무료니까 링크만 누르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꼭 입장하셔서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돈 되는 주식TV였습니다.